이거 좀 당황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면접관은 평가하려고 압박 질문합니다. 그래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이 무엇이고 그 질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면접에서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면접 대략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좀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 그 중에 첫 번째가 갑작스러운 시사 질문입니다. 시사를 처음부터 물어본 면접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경찰행정이나 법학과라든지 행정과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면접 돌아가자마자 그것도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특히 안전운임제도 물어본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작년에 한참 거기 노트럭 그 운전사와 그다음 국가와 좀 안전운임제로 굉장히 심한 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말해봐라라고 그런 질문도 있었고, 즉 또한 최저임금 인상도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보통 우리 학생들은 좀 진짜 뭘 물어보겠지 예측하죠.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아니면은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시사를 딱 물어보니까 거기서 순간 당황하면서 이렇게 멘붕 스쿨에 갔다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순간 당황해 하고, 뭐, 바로 당황해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좀 약간 웃어버리는, 그냥 살짝 웃어버려요. 왜냐면 그 질문이 자체가 너무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어이없는 질문이 나오다는 웃거나, 또한 어떤 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런 질문이 나오면요. 일단 잠시 생각은 좀 해야 돼요. 생각하다가,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 아는 데까지 최대한 성의 있게 말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대한 아는 대로 성의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답변한 것이 아닐 거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덧붙여서 말끝을 맺어주세요.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물론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공동체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이 학생은 그래도 배움의 자세가 됐구나라는 이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하고는 그냥 웃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면접관의 신뢰가 됩니다. 일단 두 번째,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은 바로 꼬리 물개 질문이 막힐 때입니다. 꼬리 물개 질문. 여러분들이 가장 서류평가 요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꼬리 물개 질문이잖아요. 진짜 작년도 그랬죠. 활동 하나만 가지고 계속 답변마다 꼬리 물어요.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어서 결국은 여러분들 당황스러워요. 왜? 답변을 못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꼬리보기 질문은 지금 거의 좀 압박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는 특히 코딩 같은 경우가 꼬리보기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기계공학과나 좀 공학 계열 쪽에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꼬리물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은 여러분 당연히 아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답변 못할 때까지 꼬리물개 하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작년 매년 그래요. 매년 그런 학생들이 있어. 답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꼬리물개 계속 하다가 답변 딱 막혀버리면 그때 이제 면접 시간 다 끝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와, 나 끝났다. 왜? 답변 못하니까 면접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하냐, 면접 망쳤냐. 근데 절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 학생들 다 합격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점들 결국 답변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제가 그 점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면접관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라는 것은 학생다운 겸손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학생들 교수는 정말 좋아요. 자기가 학생다움으로 부족하다는 겸손함. 그 다음 또한 기회를 주신다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뭐야?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신다면 그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은 학생다운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같이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꼬리 물기 질문 더구나가 압박 질문과 같아가지고요. 좀 당황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면접관은 평가하려고 압박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당황한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나갈지, 극복해 나갈지 그 점도 평가하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너무 떠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여학생들 결국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면접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떨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세 번째. 이 질문 당황하게 합니다. 본인만의 생각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점이 있죠. 이 진로가 본인의 역량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어떤 창의성에 뛰어나고 수학적 역량도 잘하고 문제 해결력도 좋고 그다음 창의적 융합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진로 분야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면 역질문을 벌여요. 본인만의 생각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 아 당황스럽겠죠.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진로 이런 역질문을 물어보면 이 질문을 받으면 딱 그래요. 본인만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자화자찬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들겠죠. 저라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자화자찬한 것처럼 보여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때 답변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고 그게 제 주장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의 칭찬이라든지 친구들이 어떤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든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서 그 친구들의 영역이 향상됐다라든지처럼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근거를 들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에서 당황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왜 뽑아야 되죠? 이 질문 좀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것은 좀 질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되고 매년 그래요. 면접관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 왜 뽑아야 되죠? 라고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기분 나쁘대. 왜? 내가 돈 내고 대학교를 다니겠다라는 건데, 뭐, 공짜로 좀 대학교 다니자라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다니는데, 좀 그게 좀 그렇더라라고 하고, 그 답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게 답글을 단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이때는 이런 답변은 여러분들의 노력한 과정을 간단히 언급하고 나서 부족한 역량을 말씀하셔야 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만 여러분의 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 학교에서 채워야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질문 들을 때 면접관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일생일 때 한번 이룰까 말까 한 건데 그 중년 일생일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이 우리 학교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준 답변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답변. 당황스러워요. 우리 학교 말고 어디 학교 지원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와, 이거 물어보는 아이들이 6장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이것부터 물어본다, 이게. 근데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평가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학교 말고 어디 학교 지원했습니까? 이 질문 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해요. 왜? 그 학생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야. 마음에 안 들면 이 질문도 안 하거든. 데 마음에 든다는 뜻인데, 이때 이제 면접관 입장 한번 봐보죠. 사실대로 말하면 과연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디대 지원했어요. 그러면은 면접관은 자신의 대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교를 줄줄이 여러분 나열했다 가정해서 저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그래도 이렇게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런 명문대 상위권 클래스의 대학교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관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의 대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교를 줄줄이 나열했으면 면접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만약에 그 대학교에 합격하면 우리 학교 지원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대로 물론 나열하면 좋긴 좋겠지만 좀 이건 상황을 봐줘야 돼. 만약 대학교 라인이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실대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대학교 여러분이 지원한 데가 좀 높아버리면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이 면접관들이 당연히 자기 대학교를 비교를 할까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본인이 지원한 데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6장 이 학교에 다 지원하고 싶었다면 저는 정말 지원하고 싶었다. 제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학교가 바로 이 대학교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교들도 제 역량을 향상시켜 지원했지만 제 마음속에 1순위는 바로 이 대학교입니다라고 재치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서 좀 면접관은 기분 나쁘게 해서는 좋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또 이 점 더 당황해서 작년에 동국대에서 물어보고 건국대에서도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적성 검사 같은 거 하잖아. 또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생기부 이렇게 나오잖아. 뭐 땡땡 능력이 뛰어나다. 뭐 어떤 분야에 진로 역량이 있다. 뭐 적성에 맞다라는 게 나오잖아. 여러분 생기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뭐 진로 적성 검사 MBTI 검사했다라고 하는데 땡땡 능력이 예를 들어 창의력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본인도 동감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러면 그 능력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동국대 여학생 좀 심각하게 좀 심하게 좀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요. 역시 1위 질문이 이번에 진로 적성 검사, 이 진로 적성 검사가 본인의 역량을 맞게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아니요? 라고 답변하면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장만 할 수는 없다.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근거 사례를 들어서 어떤 활동하고 나서 결과를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을 근거로 들어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혹은 진로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당황시키는 질문을 대략 한 6개 정도 이야기했나요? 이 6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거든, 학생들에게. 야, 당황한 질문이 뭐냐, 아니면 뭘 물어봤냐, 다 물어보는데, 이 6개에서 벗어난 당황스러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 철저히 잘 준비하시고요.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당황할 때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프로답게 당당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